네, 쉽지 않았던 하나클래식 2022 톱10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악명이 높았던 만큼 그 스코어를 봐도 2등이 벌써 네. 5언더파예요. 오버파죠. 그렇죠. 오버파죠. 이게 사실 선수들한테 오버파를 얘기하기는 네. 정말 이상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우리 그 리더보드 보면 언더파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오버파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이제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으로 다 돼 있어요. 파란색이 아주 그냥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고요. 제 주식창 같은 그런. 왜또 느닷없이 무슨 네. 얘기라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번 대회 좀 특징은 공동 10위가 많아요. 공동 10위가 네, 5명이나 다섯 분. 이제 네, 네. 톱10. 근데 톱10의 스코어가 11 오버파. 진짜 대단하지 11 않습니까? 오버파는 네. 이거는 제 스코어 같은데. 스코어가 참 재밌는 또 그런 이야기거리를 또 만들어준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홍지원 프로가 이렇게 대단한 생애 첫 우승을 메이저 우승으로 장식을 했고 정말 바짝 쫓아서 우리 박민지 선수가 예. 단독 2위. 2위를 했는데요. 우승 상금이 보통 대회 1등 상금만큼 맞아요. 돼요. 2위 그래서 예. 2등이 1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웬만한 일반 대회 그냥 우승 상금이죠. 네, 그래서 뭐 부동의 1위를 네. 여전히 상금 순위를 지켰고 차지하고 있고요. 정인지 프로가 2라운드 때 5언더파를 쳤어요. 이게 네. 사실은 대회 기간 내내 통틀어 봐도 가장 좋은 스코어거든요. 네. 하루에 5언더파, 이 코스에서 하루에 5언더파를 치면 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3라운드 때 정윤지 프로가 얼마를 쳤냐면 또 5 오버파를 쳤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고스란히 이제 까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동 2위에 오르면서 챔피언즈 플레이를 펼쳤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참 좋은 플레이를 펼치면서 공동 3위로 네. 대회를 마쳤고요. 그래서 두 대회 연속 이제 어떻게 보면 톱5에서 이제 이름을 올렸고 네. 반가운 얼굴들이 또 있어요. 되게 이 안에. 많아요. 네. 저는 일단 뭐 요즘 좀 사실 좀 안타까운 선수를 생각을 하면 하민송 선수도 좀 예, 있거든요. 계속 우승의 문턱에서 연장전까지 갔다가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예. 사실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공동 3위로 마무리하셨더라고요. 하민송 선수가 이날 되게 좋은 경기를 펼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워낙 이제 코스가 어려우니까 예전 같았으면 버디 한번 잡으면 이렇게 공 한 번 이렇게 들어서 손 한 번 흔들고 끝났는데 네. 막 주먹도 불끈 쥐었다가 거의 뭐 이글이나 네, 맞아요. 그런 거 느낌으로 했을 때. 그냥 어쨌든 이날 세타를 잃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홍지원 프로의 견고한 플레이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조금 이제 부진한 성적이긴 하지만 베테랑다운 어떤 그런 면모를 보여주면서 네. 하민송 프로가 이제 공동 3위를 차지를 했고요. 저는 사실 여기서 좀 톱10에서 좀 눈여겨보는 선수가 신지은 프로예요. 네. 신지은 프로가 이제 제니신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이제 이번에 하나큐셀이 메인 스폰서였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하나의 추천 선수로 이번에 출전을 했는데 그 추천 선수로 출전한 하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르면서 신지은 프로가 이제 공동 6위를 차지를 했죠. 네. 그래서 한때 그 천재 소녀로 불리던 어떤 그런 선수였었고 지금도 꾸준히 LPGA에서 활약을 하면서 사실 예상에는 뭐 지은이 프로라든지 네. 또 이제 그 JLPGA 투어에서 최근에 우승한 네. 뭐 이민영 프로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상위권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을 뒤엎고 신지은 프로가 톱10에 이름을 올리면서 오랜만에 이 신지은 선수를 좋아하는 골프 팬들을 즐겁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공동 8위에 김지영 프로. 네. 김지영 프로는 정말 올해 너무 힘든 과정을 좀 거쳐가지고 최근에 뭐 우리 내백공에도 출연을 하기도 했지만 네. 올해 사실 처음으로 이제 하나큐셀하고 메인 스폰서 인연을 맺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성적에 대한 욕심도 좀 있었을 것이고 했지만 사실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상반기를 보냈는데 이번 대회에서 공동 8위에 오르면서 시즌 첫 톱10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톱10을 밥 먹듯이 했던 선수예요. 김지영 네. 선수가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기서? 네, 해주세요. 김지영 프로가 상반기 때 몇 개 대회에서 계속 과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대회에선가 한번 이렇게 김지영 프로가 이제 스코어 카드를 내고 나오길래 네. 2라운드 끝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김지영 프로도 좋아요 그러고 이제 옆에 서가지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물어봤어요. 계속 왜냐면 작년에는 거의 컷 탈락이 없던 선수고 톱10을 밥 먹듯이 했던 선수고 이런데 올해는 너무 이렇게 부진하니까 사실 김지영 선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어요. 팬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메인 스폰서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선수가 성적을 내야지.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김지영 선수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샷이 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그 괜찮은 줄 알고 그냥 바꾸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더 잘해보겠다고 스윙을 좀 이렇게 뭐 교습을 좀 받으러 다니고 레슨을 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뭔가 망가졌던 거예요, 스윙이. 그래서 성적이 뭐 드라이버도 마음대로 안 가고 샷도 마음대로 안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좀 성적이 안 났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김지영 프로가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부터 조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네.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이번 대회 때는 확실하게 그 중간에 공동 1위에도 나서면서 우승 경쟁을 또 펼치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최종 순위 8위로 물론 마지막 날 조금 아쉽긴 했지만 전반 라운드에서 더블 보기를 하고 이렇게 보기 몇 개를 하는 과정에서 좀 흐름을 잃어버렸지만 이후에 세 홀 연속 버디를 또 잡아내면서 본인의 이름값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결국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또 김지영 선수의 활약이 어떤 KLPGA 투어 판도에 또 변수로 또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도 예상을 해봅니다. 그 톱10에 또 든 선수 중에 배소연 프로라고 있어요. 네. 작년에 KLPGA 챔피언십 네. 그 정규 투어 복귀 이후에 두 번째로 이제 메이저 탑10을 기록을 했는데 이 선수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컷 통과를 하면서 꾸준한 성적을 올려왔거든요. 이제 배소영 프로 얘기가 최근 들어서는 작년 하반기에 좀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장비라든지 스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 대회마다 세심하게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가 잠깐 방심하고 잠깐 뭔가 그 자신을 좀 놓고 있는 사이에 스윙도 틀어지고 장비의 변화, 장비가 뭐 좀 잘못되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경기를 치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 선수들의 어떤 이런 투어 생활은 세밀하고 또 좀 민감한 예민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김지영 프로의 어떤 그런 첫 톱10이라든지 또 이런 뭐 배소연 프로라든지 또 정희원 프로 같은 그 베테랑 선수들이 톱10에 올라 이름을 올리고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 골프라는 스포츠가 얼마나 예민하고 또 이제 얼마나 또 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도 노력이 필요한 스포츠인지를 네.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 대단한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유에란 프로. 결국에 10등을 해냈어요. 사실 불운이 좀 이어지면서 네. 이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또 톱10을 지켜내면서 네. 올 시즌 12번째 톱10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지난 그 하이원 리조트 오픈 때는 이제 준우승을 했는데 이번 대회 때는 사실 퍼팅이 너무 안 따라줬어요. 코스도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퍼팅이 좀 잘 안 따라주면서 중간에 좀 이렇게 좀 이탈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했었는데 박민지 선수하고 대상 포인트에서 이렇게 차이가 1위예요. 박민지 선수보다도 앞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3승을 한 박민진 선수보다 대상 포인트에서 앞서려면 얼마만큼 많은 톱10을 했었어야 되나. 상위권에 계속 있어야 랭크가 됐어요. 돼야지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네. 정말 무섭습니다. 그 US 오픈 다녀와가지고 곧바로 투어 나와서 톱10을 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뭐 꾸준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상 투어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에란 선수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톱10에 든 선수들 몇 명이 참 대단하고 그리고 여기서 톱10에 든 선수 중에 한 명 또 이야기할 선수가 유서연 선수가 있어요. 유서연 선수가 대회 마지막 날 홀인원을 했죠. 네, 그 7번 홀에서 네, 맞습니다. 했고요. 2천만 원짜리 보험 상품, 연금보험이에요. 연금보험. 네. 근데 사실 유서연 선수가 루키거든요. 네. 대회 첫날 선두였었어요. 3언더파.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 순위가 좀 밀리기는 했는데 왜냐하면 2라운드, 3라운드 때 이틀 동안 14타를 잃어버렸으니까 네. 상당히 큰 손해를 봤는데 이 마지막 날 약진을 하면서 톱10을 지켜냈습니다. 데뷔 이후에 첫 톱10이고 네. 유서연 선수도 참 축하할 일인데 네. 거기다 홀인원까지 하면서 네. 2천만 원 상당의 보험 상품, 연금 보험 상품. 네. 이거 참 짭짤한 겁니다. 이 연금이라는 게. 그럼요. 네. 유서연 선수가 알짜배기 또 상을 또 받아갔습니다. 날이 조금 시원해지긴 했지만요. 네. 정말 하반기로 갈수록 뒷 힘이 좋아야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고요. 이번 어려운 대회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 얘기 안 했구나. 홍지원 선수가요. 체력 관리를 위해서 요즘에 이모부인가요? 이분이
그렇게 장어탕을 먹여주시고 안 주시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비타민에 네. 뭐 해가지고 많이 이제 주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선수들 체력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네,